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책입니다. 최서영 지음 북로망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인생을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고 싶은 이들에게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느 집단에 속해도 호감을 사고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아낀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아껴준다.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자신의 존엄을 믿는 태도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뾰족함이 없다. 스스로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메타인지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를 수용하고 나를 긍정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다. 2. 긍정 마인드를 장착한다. 에너지가 넘쳐 주변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들과의 대화는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된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3. 항상 성장할 궁리를 한다. 내가 성장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에 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상마저도 성장의 서사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준다. 나답게 살았을 뿐인데 늘 발전하는 모습이 타인에게 긍정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돈이 가르쳐 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난이 무서운 건 그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력을 흔들고 삶에 대한 태도 전반을 움츠러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래가 불안정하니 꿈을 갖기도 경제적인 목표를 세우기도 어렵다. 제한된 선택지에서 모든 일을 가성비라는 기준으로 따지게 되고 결국 운실의 폭이 좁아진다. 나의 가난한 마음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다. 결혼하고 나서 괜찮은 가격으로 집을 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번번이 놓쳤다. 내 주제에 무슨 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였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자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며 나무랐고 집값이 비싼 동네에 집을 구경하러 가자고 하면 우리 주제에 그 동네에 살아볼 일이 있겠냐며 괜히 마음만 상하니까 보러 가지도 말자고 했다. 나의 가난한 마음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말이다. 사람이 사는데 돈이 꽤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으면서 스스로가 천박해지는 기분에 막상 돈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꺼내는 것을 불편해했다. 진짜 속내는 돈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면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 것이 분명한데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돈에 대한 강박을 버리지 못했다. 이제는 돈에 대한 세상의 인식도 바뀌었다. 물질 만능주의가 지탄받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돈 공부를 시키고 권유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긴다. 돈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내 마음을 작아지게 만든 건 가난이 아닌 가난한 마음임을 깨닫게 되면서 나도 돈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돈은 나를 지켜줄 힘이라고. 그러고 보면 취업 준비생 시절 넉넉하지 않았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준 것은 돈이었다. 직장 다닐 때 하루에도 몇 번씩 관두고 싶은 적이 많았음에도 어떻게든 경력을 쌓고 일하게 해서 나를 성장시킨 것도 돈이다. 지나치게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돈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 이런 경제적인 목표를 세웠다. 평일 낮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백화점 최상층 빙수 가게에 방문해 친구들과 빙수를 먹는 할머니가 되는 것. 속물 같아 보여도 많은 걸 내포하는 문장이다. 백화점에 입점한 빙수 가게에 걸어간다는 것은 백화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한다는 걸 의미한다.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평일 낮에 예쁜 옷을 입고 친구들을 만난다는 건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더 이상 근로소득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 시점이 온다는 뜻이다. 할머니인 나이에 빙수를 먹는다는 건 그때까지 차갑고 단 걸 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걸 말한다. 누구나 부자를 꿈꾼다. 부자를 목표로 달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자산을 쌓고자 하는 태도다. 좌절할 일이 있어도 절망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땔감으로 삼기를 바란다. 일상이 무너졌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무기력한 삶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루틴에는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1. 집을 청소한다. 방 청소든 옷장 정리든 책상 위를 치우든 내 마음을 가장 어지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치운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만 남기고 그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큼이나 내 마음도 정리되고 있음을 느낀다. 2. 한 발짝이라도 움직인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무력감이 나를 지배하면 가장 하기 싫은 것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울한 감정을 관장하는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운동이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조금만 움직이자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 어느새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힘이 생긴다. 커피를 사러 카페까지 걷든가 분리수거하러 잠시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세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3. 질 좋은 텍스트를 읽는다. 글을 읽는 지성적인 행위는 이성의 스위치를 켜준다. 그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불이 켜졌다면 이성의 불도 켜서 인지적, 심리적 밸런스를 맞추려 노력해보는 것이다. 평소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귀찮아서 미뤘던 책을 읽는다. 4. 외모를 점검한다.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미용실에 가거나 사고 싶었던 옷을 사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단정해진 나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고 생기 넘치던 예전의 내 모습이 떠오르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5. 시청하는 콘텐츠를 바꾼다. 시간만 죽이는 콘텐츠만 소비했다면 장르를 바꿔본다. 열심히 살고 싶은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자극받는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열정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에너지가 화면 밖에서도 느껴진다.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은 내가 평소에 읽고 보고 듣는 것에서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마치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나의 내면 역시 긍정으로 채워지게 된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매일을 그저 흘려보내면 눈앞에 기회가 온다고 해도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치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초석을 다질 씨앗을 심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단련된 태도와 기본기를 갖추면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잘 될 수밖에 없는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하나에 집중한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몰입도가 높다는 것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나의 실력이 급격하게 향상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잘 되기 위해서 몰입은 필수다. 목표와 방향이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꼭 해야 하는 일을 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잘 되는 사람들은 낭비를 허락하지 않는다. 몰입하고 또 몰입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10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보다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더 빠르게 실력을 향상한다고 한다. 이 역시 몰입의 원리다. 2. 자기 신뢰가 있다.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것은 비교적 쉽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검증한 길을 잘 걸어가기만 하면 망할 확률이 낮다. 그러나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것은 그보다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길을 내 방식과 속도대로 자신의 기대치에 의존한 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도 질타할 사람도 오로지 나뿐이다. 내가 일하고 내가 나를 평가해야 한다. 더더욱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기 신뢰가 없다면 세상의 말에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만하면 괜찮으니 천천히 가라는 달콤한 위로에 아직 많이 부족하니 서두르라는 경솔한 재촉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눈과 귀를 막을 줄도 알아야 한다. 결국 인생은 내가 선택한 길로 가야 한다. 잘 되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의심하지 않는다. 가끔 흔들릴지라도 결국 자신이 맞는다고 선택한 길을 간다. 3. 되는 방법을 찾는다. 이미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해답을 찾는 것이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 그 일을 깨끗하게 포기하기 전까지는 안 될 이유를 찾기보다 된다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반대의 경우 누가 들어도 타당한 안 될 이유를 변명처럼 늘어놓는다. 이긴다고 생각한 싸움에서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진다고 생각한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많이 계산하면 오히려 실행을 주저하게 만든다. 우리의 의심은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4. 목표로 가는 길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인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은 보통 고되고 지루하다. 무언가를 이룰 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노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목표를 이룬 후 과정을 되돌아보면
나에 대한 긍지가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성공 여부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노력하는 과정이 뿌듯함으로 기억될지 비참함으로 기억될지 알지 못한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자주 무너진다. 힘든 과정을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계획의 일부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노력을 감내할 수 있다. 5. 타인에게 이로운 욕심을 낸다. 욕심에는 착한 욕심과 나쁜 욕심이 있다. 내가 욕심을 부릴 때 타인에게 이익을 주느냐, 피해를 주느냐가 기준이다. 선량한 욕심은 나를 위하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욕심이기도 하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기억하자. 남의 것을 탐내면 내가 가진 것까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옳은 신념대로 나의 일을 하면 모든 건 뜻대로 된다. 타인에게 이로운 욕심을 가진 사람만이 길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6.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는다. 처음 목표를 세울 때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지쳐버린다. 시도해 봤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들은 적당히 만족하지 않는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다. 작은 성공은 그 다음을 위한 자신감이자 재료로 쓰이는 것이다. 중간에 목표를 수정한다고 해도 새로운 목표를 끝까지 달성한다. 긴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경쟁하고 목표 지향적일 필요는 없다. 인생이란 느슨하게 유영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멈춰서 순간을 음미할 줄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 내가 여유를 누리는 시간이 더욱 빛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잘 풀리는 인생을 발견하는 법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 책, 결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소원을 이루시고 행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